그래서 이 세대는 자긍심이 강합니다. 자존심이 강합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역사를 긍정하면서 현실에 만족하는 세대입니다. 이걸 발리 말하면 애국심입니다. 제가 제 지금 기억으로 한 1년 반 만에 제 육성으로 애국가를 불러봅니다. 다른 데서 불러볼 자리가 없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 제가 애국가를 부를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애국심을 많이 견지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또 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시켜오시니까요. 여러분들 내면에는 잃을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뭔가 내가 이룩한 것 중에 일부가 흘러가지 않을까, 빠져나가지 않을까. 잃어버리면 그 옛날에 없었을 때의 그 고통의 기억, 트라우마, 거기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불안해합니다. 이런 특징이 뭘 보여주느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역이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세대고 또 달리 말하면 기득권 세력과 같은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에 속하는 60대 이상은 남에게 베풀기를 되게 인색하게 합니다. 비근한 예는 오늘 이 자리 아마 빌리는데 대관료가 한 150만 원. 여러분 아마 여기 무료로 오셨을 거예요. 그죠? 뭐 저 책 판매하는 거 저 원가 빼고 못 빼고 하면 저기 한 20-30만 원. 그렇다고 대기업이나 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성장해왔던 혹은 사회적인 이름은 없지만 땅을 많이 사가지고 뭐 벼락부자가 되는 분들이 기부를 하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대의 특징입니다. 자긍심 있고 애국심 넘치고 그러나 인색하면서 불안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안철수 쪽은 어떠냐? 그러면 안철수 쪽에 지지하는 그 젊은 놈들을 한번 봅시다. 이들은요 20대 연령층에 가보면 거의 맹목적으로 안철수입니다. 30대로 가면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안철수로.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래도 안철수입니다. 역시 40대도 아주 강합니다. 50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안철수 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60대 이상 하면은 거기다 손살에 치도 안철수 하면 절대 안 된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안철수를 지지하는 20대에서 40대 이들의 속성은 뭐냐?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늙어본 적도 없는 이 계층들은 세상 이치를 잘 모릅니다. 그죠? 뭐 겪어보신 적도 없기 때문에 대신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엄청 많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감성이 굉장히 많이 풍부해졌습니다. 전 세계 어디 내놔도 한국의 젊은 놈들이 만드는 노래보다 더 인기를 끄는 노래가 없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증명하는 겁니다. 감성이 뛰어난 집단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데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20대에서 40대 이 안철수 지지층의 속성 중에 하나가 충동성입니다. 뭐 하나 탁 건드리면 그냥 폭발합니다. 기분만 맞으면 그냥 다 쓸려 나옵니다. 광우병 사태도 그랬고 월드컵 때 여러분들 체험하셨습니다. 이들의 속성 중에 하나. 또 하나가 뭐냐? 고생은 덜 해봤는데 고생은 별로 안 시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70년대 말 80년대 초 되면 아이들 영양제 선전하는 광고에 이런 카피가 나오죠.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라. 예.
지금 우리가 그렇게 키운 겁니다. 완전히 개고장이처럼 해서 계속 튼튼하게 키운 겁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97년에 IMF 터져서 엄청난 한국 경제의 추락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무엇이든 다 해주던 부모님들이 갑자기 가난해지면서 해줄 수 없었어요. 대학을 다니다가 갑자기 집에서 등록금 지원이 끊어져, 심지어는 결혼 준비했다가 모든 집에서의 지원이 끊어져, 이런 식으로 길이 팍 막힌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10년 지나서 이제 버블 경제가 또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모든 주택들이 다 얼었습니다. 판매가 안 됩니다. 돈이 있어도 이건 쓸 수 없는 돈이 돼버렸습니다. 전부 다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성장 과정에서 어릴 때 자라면서 개구장이로 자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고 하면서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세상에서 너 꿈만 가져라, 꿈을 키워라, 무한히 꿈을 키우다가 어느 날 현실에서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불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세대는 불안의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룩한 나라가 이게 망가지면 이런 불안의 세대입니다. 근데 이 세대들은 한 번도 고생을 하면서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불안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어린 시절부터 많이 포만감에 쌓여서 받아먹었는데 더 이상 안 주니까, 옛날처럼 안 주니까 왜 안 주냐는 불만입니다. 이 불만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들이 심정적으로 이제 지금 30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 신혼 결혼을 해야 되고, 또는 결혼했으면 아이를 낳아서 교육을 해야 되고 보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은 어떻게 되고 보육은 어떻게 되며,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내가 이 회사에서 나중에 정년퇴직하면 내 노후는 어떻게 보장될까? 이런 걱정으로 그냥 머리가 꽉 차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현실 정치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뭘 요구하느냐? 변화와 쇄신이라는 겁니다. 뭔가 답을 내놔라 하는 거죠. 지금 세대가 그렇습니다. 자, 서로 다른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묘하게 밑에 세대는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위에 세대는 그로 인해서 불안해져 있는 겁니다. 이 불안한 계층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고, 이 불만의 계층이 안철수 쪽으로 가는 겁니다. 왜 안철수 쪽이냐? 이들은 여러분들과 약간 다른 성장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들은 그 전장을 펴 맨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바람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현실감을 체득하면서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무리 피 끓는 청춘이 이 성장 호르몬을 자극을 하더라도 도저히 안 되는 거는 꿈도 안 꾸고 살으셨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 내에서 노력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요, 어린 시절에 많이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외국에 가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 하다 보니까 자기 내면이 스스로 바라는 자기의 상이 이상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나의 미래는 난 이럴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 하고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상적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뒷받침되어 주지 못하면 현재의 나 자신과 내가 정말 바라는 내 미래의 이상적 자아상이 거리가 멀어지면 처음엔 불만스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외부 대상에 대해서 이 핑계를 찾습니다. 공격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정말 바라는 상이 누군가가 그것처럼 나타나면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네. 안철수는 2040 세대에게 이상적 자아상을 만족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왜?
안철수는 현실 세계에서 성공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성공으로 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040 세대는 자기가 받고 싶은 만큼, 야, 내가 이 다음에 복권이라도 갖고 이만큼 거부가 되면 누구한테 나눠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나눠주는 사람을 보니까 내면에 자기 자신과 동일시를 해버려요. 또 안철수가 멘토링을 하죠. 뭐 우리같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르신 콘서트 이런 게 아니고 청춘 콘서트 같은 거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젊은 아이들한테 막 조언 같은 걸 주고 하니까 젊은 아이들은 내심 나도 이 다음에 저런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번 이렇게 마음이 쏠려가면요, 이런 사람들에게 안철수의 단점, 혹은 안철수가 거짓말하는 거, 혹은 사실로 안철수가 뭐 잘못된 거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안철수에 대해서 이상적 자아상으로 생각하고 몰려가던 이 현상이 대한민국 대선판에서 처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언제 또 있었을까요? 2000년도 노무현. 노무현 당시 후보를 좋아하던 젊은 사람들, 왜 좋아했을까? 그 당시에 잘 몰랐죠. 지금 보면 똑같은 겁니다. 그 노무현의 바람처럼 지금 안철수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되짚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왜 젊은 세대, 뒤따라오는 세대들에게 이상적 자아상을 마련해 주지 못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이 물음을 화두처럼 한번 갖고 다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단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세대가 자꾸 변해가니까. 그죠? 뭐 옛날에 동네 스피커로 박 사장님 댁 전화 받으세요 이렇게 하던 시대와 지금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는 너무 다르니까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알아셔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르긴 해도 이런 판에서 보수 정당이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대선에 나와서 이길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는, 전 뭐 누구 편도 아니지만 그 박근혜 후보가 저렇게 지금 좌편향처럼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한 2달도 안 돼서, 그것도 한나라당 안에서 더 이상 천안함을 가지고 국회에서 거론하지 말자고 이런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또 졌어요. 6월 2일에. 그죠? 그러면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설사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애국 충정에 불타는 정치인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애국적인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자기 밑에 따라올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 거예요?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거의 보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양반을 여러분들이 좀 어여삐 여기시고 이렇게 그냥 구경을 하시면 마음이 더 편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또 안철수나 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시면 또 그런 대로 또 한 걸음 떼서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을 중간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지금 선거 국면이라서 선거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누구 후보를 지지하거나 하면 선관위가 뭐 경고를 주니까요. 뭐 여러분들 감안하시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안철수 지지층을 자세히 보면,